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막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와 또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찍은 사진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그것을 찍을 때 여배우의 가방을 들고 찍었답니다. 봉화로 가는 사람을 옥수동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옥수동 집에서 미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답니다. 하여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재명 그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손을 정말 꼭 잡고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죠. 지금 뭐 이재명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네. 가정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나와 있는 김부선 씨와의 미래설, 이것이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면 돌파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경쟁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상은 조금 우세한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발목이 잡히니 나는 이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제 법적 조치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설이.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어떤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자고요, 이제 반대로. 그럼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TV 토론에서 그 충고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당선 무효 나올 만한 정도의 선거법 위반이냐, 이건 변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이재명 후보는 일단 머릿속에다 계산은 넣고 있을 겁니다. 네. 김영환 후보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김영환 후보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기를 했는데, 15개월 정도 만나는 사이이지만 좀 자주 만난 기간은 9개월 정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죠.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닷가에서 김부선 씨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하더라, 이런 주장을 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김부선 씨와 같이 찍힌 사진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사실 저 사진만 봐서는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저게 과연 미래의 증거가 될까 의문을 더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 혹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걸 내놓지 않고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사진, 그 사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미 다 공개가 됐을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진이 있다고 하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미래설이 거의 팩트로 굳어지는 건데. 그럼 사진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의 미래설이 아닌 것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진술들이나 증언들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야 미래다라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부인하고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예전에 그 강용석 변호사하고 도도맘과의 어떤 불륜설도 두 사람이 불륜이다라고 딱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김영환 후보뿐만 아니라 작가 공지영 씨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김부선 씨의 어떤 녹취 파일이라든지 그렇죠. 그 두 사람의 미래설을 좀 추정케 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선거 끝나고 김영환 후보하고 김부선 씨를 뭐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고소했을 경우에 이 선거에서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 사진이 아까 찍혔던 게 2007년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김용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총각 행세를 하고 김부선 씨가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한다면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만나면서 내가 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만난 시점 이전에 이미 시장 후보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이미 가족 관계가 다 밝혀졌었다. 인터넷에 쳐보면 유부남인지 아닌지 다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갑내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자기와 김부선 씨는 또 동갑도 아닐 뿐더러 이미 가족 관계가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속인다는 건 얘기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어저께 전화 녹취 파일이 하나 공개됐는데 저희가 이제 김부선 씨 추정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 안에 내용만, 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 그 한 인터넷 매체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15개월을 이재명 후보하고 만났다. 그런데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나의 아파트에 드나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두 차례나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 나는 아무 사실관계 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좀 보호를 해줬는데 네. 그 이후에 나를 허언증 환자라고 하면서 몰아붙였다.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집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뭐 이재명 후보가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사실 이 녹취 파일도 김부선 씨가 김영환 후보에게 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부선 씨와 뭐 이재명 후보가 통화한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이 정도만으로도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도 이 정도도 뭐 증거나 좀 인정이 됩니까? 뭐 어차피 이게 대화자 녹음이기 네. 때문에 불법 녹음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저 전화통화 네. 녹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증거 능력이 있을 건데 문제는 증명력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 문제가 되면 이 녹취 파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김부선 씨를 검찰이든 법원이든 뭐 검찰에서는 참고인, 검찰에서 피의자겠군요. 법원에서도 신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법정에서 김부선 씨의 어떤 얘기들이 다 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의 어떤 진실 여부와는 뭐 곧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앞서 홍 의원님께서 잠시 뭐 지적을 했듯이 문제는 제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뭐 김영환 후보의 어떤 얘기대로 하면 뭐 국가인권의 주차장이 어쩌고 저쩌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만나서 낙지집을 가고. 먹었다는지 인천에서도 낙지와 맥주를 먹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 뭐 봉하마을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김부선 씨가 전화했더니 누구죠? 이재명 후보가 옥수동으로 오라고 거길 왜 했다.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랬다는 얘기들까지 예.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법원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근데 돼요. 그것만으로 이제 사실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물론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사실 파악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에서는 이제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공지영 씨, 작가 공지영 씨인데 갑자기 등장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올린 SNS 글을 통해서인데요. 주진우 기자, 유명한 주진우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김부선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 이러면서 2년 전에 주진우 기자가 정색을 하면서 뭐 김부선 문제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내가 겨우 막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제 진술을 주 기자가 막았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직접 들었다는 이제 경험담을 SNS에 올리면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뭐 신빙성이 있는지는 뭐 주관적이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주진우 기자와 어떤 이 김부선 씨와의 통화를 들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또 새로운 진술이 나타나면 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김영환 후보와
그다음에 김부선 씨의 힘을 실는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 측은 나는 당시에 주진우 기자와 공지영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저는 그때 당시에 주진우 기자와 통화한 일도 없다. 그냥 김무선 씨 측에서 사과하니까 종결했던 게 전부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이것 또한 선을 긋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뭐 미래 의혹뿐만이 아니라 뭔가 압력을 가했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번져갈까 봐 이렇게 빨리 선을 긋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미래뿐만 네.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혹시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김부선 씨한테 입 다물라고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팩트라고 한다. 공지영 씨 얘기가 팩트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번져나가서 막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나온 건데,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거가 네. 내일 모레 코앞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지영 씨의 글도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주진우한테 들었는데 이러이러 하더라가 아니라 언제 차를 타고 가는데 대선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얘기하던 중에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성남시장 얘기가 나와서 주진우 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게 작가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밝힌다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주진우 기자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나 어려울 때 주진우 기자가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기자의 양심을 걸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과연 공지영 작가가 이 판에 예. 거짓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정말 양측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소 공방전이 비화로 가게 된다면 그때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공방이 거셌던 지난 5일 TV 토론회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모습이 또 화제가 됐는데 참지 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토론회에서 김영한 후보로부터 여배우 스캔들에 관한 그 의혹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나오면서 뭐 좀 카메라도 있고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때 지금 저 화면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저렇게 끝나고 나가면서 왜 그런 공격을 좀 참느냐, 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어떤 영상에 잡히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랬더니 김영한 후보도 똑같이 SNS에 뭐 글을 올렸다는? 네, 이번에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두 딸의 모습을 올렸는데요. SNS에 김혜경 씨를 좀 암시하는 듯한 얘기로 뭐 이재명 후보에게 김혜경 여사가 있다면 나에게는 든든한 두 딸이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그때 나가면서 좀 김영한 후보를 째려보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동영상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나에게도 든든한 두 딸이 있었다. 그러면서 딸이 이제 다정하게 넥타이를 만져주는 사진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영한 후보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사이에 다른 후보들의 반응도 조금 제각각인데 일단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김영한 후보를 이제 사실상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정의당 이용우 후보는 약간의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만해라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이 상황에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거티브라는 게요.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독도 되지만 약도 되지만 독도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경필 후보는 이걸 본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문제는 불거질 수 있지만 네거티브 선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김영한 후보가 제기해서 문제가 커짐으로써 본인은 지금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본인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건 쟁점이다. 선거 쟁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남경필 후보는 김영한 후보가 워낙 강하게 지금 싸워주고 있으니 이제 약간 톤을 좀 조절하는 것 같고요. 정의당인 이용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선거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 완전히 논의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남경필, 김영한 이 세 사람이 김부선 씨를 가운데 놓고 지금 벌이는 형국이 돼서 본인의 사실 존재감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좀 커지는 것을 정의당 후보는 좀 바라지는 않겠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제 대표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지지자들이 좀 보호를 해줘 하는 게 보통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민주당의 대표 주자이긴 한데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문재인 대통령의 팬, 예. 일부 문재인 팬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하게 날을 세우는 모습 때문에 한번 미운털이 박혔었고요. 또 이번만 하더라도 이번 그 후보 경선에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에게 또 이기면서 예. 좀 미운털이 많이 박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각종 좀 이재명 후보에게 거론되는 각종 의혹들이 좀 그 선거에는 도움도 안 되고 선거에서 만약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문팬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예. 이재명 후보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응원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경기지사 선거가 막판에 굉장히 혼탁해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녹음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저 전화통화 네. 녹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증거 능력이 있을 건데 문제는 증명력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저 법정으로 문제가 되면 이 녹취 파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김부선 씨를 검찰이든 법원이든 검찰에서는 참고인, 검찰에서 피의자겠군요. 법원에서도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법정에서 김부선 씨의 어떤 얘기들이 다 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의 어떤 진실 여부와는 곧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앞서 형 의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했듯이 문제는 제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김영환 후보의 어떤 얘기대로 하면 국가인권의 주차장이 어쩌고 저쩌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만나서 낙지집을 먹었다는지 인천에서도 낙지와 맥주를 먹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 봉하마을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김부선 씨가 전화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옥수동으로 오라고 거길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랬다는 얘기들까지 예.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법원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 파악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에서는 이제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공지영 씨, 작가 공지영 씨인데 갑자기 등장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올린 SNS 글을 통해서인데요. 주진우 기자, 유명한 주진우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김부선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 이러면서 2년 전에 주진우 기자가 정색을 하면서 김부선 문제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내가 겨우 막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제 진술을 주 기자가 겨우 막았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직접 들었다는 이제 경험담을 SNS에 올리면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주관적이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주진우 기자와 어떤 이 김부선 씨와의 통화를 들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또 새로운 진술이 나타나면 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김영환 후보와 그다음에 김부선 씨의 힘을 실는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 측은 나는 당시에 주진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설이.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어떤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자고요. 이제 반대로. 그럼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TV 토론에서 그 충고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당선 무효 나올 만한 정도의 선거법 위반이냐. 이건 변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이재명 후보는 일단 머릿속에다 계산은 넣고 있을 겁니다. 네. 김영환 후보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김영환 후보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기를 했는데 15개월 정도 만나는 사이이지만 좀 자주 만난 기간은 9개월 정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죠.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닷가에서 김부선 씨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하더라. 이런 주장을 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김부선 씨와 같이 찍힌 사진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사실 저 사진만 봐서는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저게 과연 미래의 증거
거가 될까 의문을 더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 혹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걸 내놓지 않고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사실, 그 사진은 없을 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미 다 공개가 됐을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진이 있다고 하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미래설이 뭐 거의 뭐 팩트로 굳어지는 건데. 네. 그럼 사진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의 미래설이 아닌 것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진술들이나 증언들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야 미래다라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부인하고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난 건 예전에 그 강용석 변호사하고 도도맘과의 어떤 불륜설도 네. 두 사람이 불륜이다라고 딱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막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와 또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찍은 사진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그것을 찍을 때 여배우의 가방을 들고 찍었답니다. 봉화로 가는 사람을 옥수동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옥수동 집에서 미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답니다. 하여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재명 그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손을 정말 꼭 잡고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죠. 지금 뭐 이재명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네. 가정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나와 있는 김부선 씨와의 미래설 이것이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면 돌파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경쟁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상은 조금 유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발목이 잡히니 나는 이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제 법적 조치까지 얘기하는 기자와 공지영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저는 그때 당시에 주진우 기자와 통화한 일도 없다. 그냥 김무선 씨 측에서 사과하니까 종결했던 게 전부 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이것 또한 선을 긋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뭐 미래 의혹뿐만이 아니라 뭔가 압력을 가했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번져갈까 봐 이렇게 빨리 선을 긋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미래뿐만 네.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혹시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저 김부선 씨한테 입 다물라고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팩트라고 한다. 저 공정 씨 얘기가 팩트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번져나가서 막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나온 건데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거가 네. 내일 모레 코앞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지영 씨의 글도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주진우한테 들었는데 이러이러 하더라가 아니라 언제 차를 타고 가는데 대선 얘기가 나와서 저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얘기하던 중에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성남시장 얘기가 나와서 주진우 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게 작가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밝힌다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주진우 기자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나 어려울 때 주진우 기자가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기자의 양심을 걸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과연 공지영 작가가 이 판에
예. 거짓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정말 양측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소 공방전이 비화로 가게 된다면 그때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공방이 거셌던 지난 5일 TV 토론회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모습이 또 화제가 됐는데 참지 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토론회에서 김영한 후보로부터 여배우 스캔들에 관한 그 의혹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나오면서 뭐 좀 카메라도 있고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때 지금 저 화면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저렇게 끝나고 나가면서 왜 그런 공격을 좀 참느냐, 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어떤 영상에 잡히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랬더니 김영한 후보도 똑같이 SNS에 뭐 글을 올렸다는? 네, 이번에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두 딸의 모습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김영한 후보뿐만 아니라 작가 공지영 씨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김부선 씨 어떤 녹취 파일이라든지 그렇죠. 그 두 사람의 미래설을 좀 추정케 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선거 끝나고 김영한 후보하고 김부선 씨를 뭐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고소했을 경우에 이 선거에서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 사진이 아까 찍혔던 게 2007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총각 행세를 하고 김부선 씨가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한다면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만나면서 내가 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만난 시점 이전에 이미 시장 후보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가족 관계가 다 밝혀졌었다. 인터넷에 쳐보면 유부남인지 아닌지 다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갑내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기와 김부선 씨는 또 동갑도 아닐 뿐더러 이미 가족 관계가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속인다는 건 얘기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어저께 전화 녹취 파일이 하나 공개됐는데 저희가 이제 김부선 씨 추정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 안에 내용만 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 한 인터넷 매체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15개월을 이재명 후보하고 만났다. 그런데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나의 아파트에 드나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차례나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 나는 아무 사실관계 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좀 보호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나를 허언증 환자라고 하면서 몰아붙였다.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집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뭐 이재명 후보가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사실 이 녹취 파일도 김부선 씨가 김영한 후보에게 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 뭐 이재명 후보가 통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만으로도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도 이 정도도 뭐 증거나 좀 인정이 됩니까? 뭐 어차피 이게 대화자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